충격 실태. 이재명에게 충성, 베팅한 판검사들입니다.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일단 이 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게 오늘의 이재명이 있게 한 감옥 안 가고 진작에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안 가고 오늘의 이재명이 있게 한 판사 검사들이 있죠. 특히 판사들. 원조는 권순일이죠. 권순일. 벌써 2018년에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선거법에서 2심에서 벌금형 300만 원을 받아서 그게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이 되면은 대법원 확정 그 확률은 거의 99%죠. 일반 사건에서. 그런데 나머지 1%를 가지고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무죄를 받아서 오늘날 이재명이 이렇게 할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판사 때문이죠. 대법원 판사 때문에. 덕분에. 대법원 판사 덕분에. 그 권순일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이 되니까는 이 수사도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좀 오리무중.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을 향한 이 재판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재명과 주변에 관련된 수사가 지금 뭐 서dob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계보를 이었던 게 또 유창훈이 있죠. 유창훈이 그때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무슨 그 기각 사유 중에 뭐를 드러내냐면은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신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도 할 수 없고 도망도 할 수 없고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죠. 회개한 논리를 갖다 댔는데 그러면 지금은 제1야당 대표도 그래서 도망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못하는 공개된 상황이라서 공개된 노출된 신문이라서 구속 안 한다. 지금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가 그럼 대통령은 왜 대통령은 자꾸 인신을 신병을 확보를 하려고 하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구속을 뭐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재명은 또 이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그 혐의는 좀 다르지만은 경기도 법인카드 이거 3번이나 검찰 소환 응하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그냥 그 기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좀 바뀐 검찰의 모습입니다. 검찰이 지금 확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벌이었던 게 김동현 있죠. 위정교사, 무죄. 세상에 위정을 한 사람은 처벌을 하고 위정을 부탁한 위정교사는 처벌을 안 하고 위정교사를 한 거는 맞는데 고의성이 없었다. 궤변과 같은 이런 판결을 내린 김동현. 그 대를 이은 사람이 바로 좌파 판사 이순형입니다. 이순형.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간접 수색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무슨 판사가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법에 따라서 법에 적용을 받아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판사가 딱 2가지를 해서 이것은 이재명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이것은 배제한다. 이재명 세력에 이제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자, 이 규정 때문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청와대나 용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했죠. 국가 군사기밀, 직무상 이 보안이 필요한 이 장소고 그것을 하려면 책임자,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것 때문에 경호처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장에서 터무니없이 그 법 적용은 안 돼. 이렇게 머리를 짜낸 꼼수를 짜낸 사람이 바로 이순형입니다. 이 좌파 판사, 이재명에 충성하는 그 판사의 이 계보를 잇고 있는 거죠. 이순형. 이뿐이 아닙니다. 판사, 검사 출신들이 대장동 변호사로 대거 들어가서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5명이 이재명에게 충성을 한 대가로 배지를
금배지를 달았죠. 금배지를 달아서 지금 이재명의 이 호위 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을 전에 뭐 고검장까지 전에 박균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후배 검사들이 사건을 다 조작을 했다고 후배 검사들을 매도하고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같이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새까만 후배 검사들을 사건 조작이나 하는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도 있죠. 판사 출신도 대장동 변호사들, 무슨 뭐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뭐 판사들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판사 출신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이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지 않겠죠. 이재명에 줄 서서 충성맹세를 하지만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사태 이후에 그 전에 이재명을 향해서 수사를 하던 이 검찰이 또 돌아섰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수사 같은 거 진행을 안 하고 이 검찰 수뇌부에서 여기에 이번에도 보시면은 아주 뭐 정강석화처럼 막 그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검찰이 막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막 했죠. 자, 그래서 일부는, 그중에서 일부는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벌써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죠. 아무리 여권에서 지금 여권 정신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전에 들었다시피 국민의힘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금 제 모습을 좀 갖추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지지층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 새해 들어서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뭐 한두 군데서 그러면 모르지만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는 그 여론도 그때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하면은 이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 그때와 비교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지금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무슨 뭐 체포 이런 데 대해서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 다른 부분에서는 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 이순영 서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좌파 성향의 판사 이순영에 대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 판사 탄핵. 뭐 이재명만 판사 탄핵하는 게 아니죠. 이재명은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탄핵을 한다. 해서 뭐 급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검사들은 다 탄핵을 했고 국민의힘도 탄핵.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니까 통과는 못 시키지만은 발의는 할 수가 있죠. 탄핵 발의를 해야지 국민이 아는 겁니다. 국민이 이 판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 전에 저는 김동현, 유창훈 다 탄핵 발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순영에 대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은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검토할 게 아니고 검토할 예정인 게 아니고 바로 탄핵을 추진을 해야죠. 발의라도 해야죠. 이순영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성락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적시한 것은 입법의 영역이죠. 법을 하는 건 입법의 영역인데 그것을 침해해서 상권 분립 원칙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고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탄핵합니다. 이순영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의 사망을 구한다. 본인이 사법부 판사 출신인데 이 정도 이 영장이 나오고 또 이 영장에 참고로 장동혁은 그때 친한계, 친한동계로 분류가 됐고 비윤 쪽이죠. 그런데 본인도 판사 출신이니까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사망을 구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리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되어버렸다. 정치의 파수꾼, 이재명의 파수꾼, 이재명의 충복이 된 판검사들이 지금 넘쳐나는 상황이죠. 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오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에 제가 유력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경합을 하다가 결국은 비대위원장은 권영세가 됐고 지금 지도부가 이 부분에 이 대목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세게 이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본인도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은 비윤석열계로 그때 분류가 됐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을 때 친윤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출마를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게 용산의 뜻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용산 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거예요. 비슷한 취지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당대표에 나가지 못했던 나경원 의원이고 이번에도 비대위원장을 할 의지는 있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아닌데 나경원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법원, 본인이 몸담았던 법원에 대해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절차와 사법 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한마디로 꼼수였다. 체포영장, 수색영장 발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꼼수죠.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좌파 판사들이 덕식을 그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했고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중에서도 판사 쇼핑 좌파 판사까지 쇼핑을 했고 그래서 그 선택을 받은 좌파 판사가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영장을 발부를 해줬고 이거를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이 비판을 하는 거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받음에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게 어차피 이 사건은 나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법원에 하면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꼼수를 써서 서부법원에다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내 대선 주자들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당내 대선 주자면 좀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자들이 있죠. 뭐를 본인들이 조기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만약에 신속히 수사를 하고 그러면은 신속히 헌재 결론을 내리고 그 이재명 재판은 뒤를 질질 끌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당내 대선 주자의 신속 수사 주장 목소리가 우려스럽다. 신속 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내놨습니다. 물론 시무식, 신년사인데 뼈가 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이순영을 겨냥한 듯한 대법원장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재명 재판, 질질 끄는 이재명을 향한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죠.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사회 갈등과 국가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다. 자, 국가적 혼란을 겪으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월권 주장은 지금
바로 그 이순영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판사의 권한을 넘어섰다. 법원의 그 법 조항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뭐 대법원장이 월권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뭐 내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순영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돼야 한다. 자, 재판 지연 하면 떠오르는 게 이재명이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선별적 증거 신청,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 이 공판 중심 주의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바로 이재명을 겨냥한 거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